여러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게 매일 뛰는데 뱃살은 그대로 남아있던 경험 있으시죠? 며칠 전에도 뛰면서 혼자 이 생각 한참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뛰는 게 맞나? 맨날 숨차게 뛰어도 살은 안 빠지는데 왜 무릎이랑 발바닥만 항상 이렇게 아픈 거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 부족도 아니고 운동량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뛰는 강도, 즉 심박수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최적의 속도가 과학적으로 전부 계산되어 있거든요. 무작정 빠르게만 달리면 몸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 속 에너지만 쓰고 금방 지쳐버립니다. 오늘은 러닝으로 살 빼려는 분들 10명 중 8명이 놓치고 있는 가장 편안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살 빠지는 슬로우 러닝의 핵심 원리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슬로우 러닝의 작동 원리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울 때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산소가 지방세포와 만나서 에너지를 태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산소가 끊기면 안 됩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뛰거나 심박수가 너무 높으면 우리 몸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뛰면 겉보기에는 땀이 나니까 운동된 것 같아도 몸 안쪽에는 지방이 그대로 남아있고 근육에는 피로물질만 쌓여서 결국 며칠 알아눕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슬로우 러닝 할 때는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쉬기. 둘째, 보폭을 아주 좁게 줄이기. 셋째,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유지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왜 살이 안 빠지지? 라는 고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부터는 이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신체 부위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러닝은 단순히 다리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뛰는 습관도 제각각이니까요. 먼저 상체와 시선부터 볼게요. 여기에는 머리의 위치와 시선 처리가 해당하죠. 일반적인 러닝에서는 전방을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힘들면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많이 보십니다. 이걸 그냥 두게 되면 머리 무게 때문에 목 뒤 근육이 당기고 호흡이 막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앞사람 허리 정도를 보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선을 너무 멀리 두지 않고 살짝 아래만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호흡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오버페이스에서 숨이 차거나 중간에 멈추는 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음, 팔치기와 몸통은 어깨와 팔을 말하는데 주먹을 꽉 쥐고 뛰면 승모근이 뭉쳐서 꼭 통증이 생깁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경우는 특히 조심하세요. 여기에 피로가 쌓였다가 뛰고 나면 담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힘을 툭 빼고 뒤로 쳐주세요. 그래야 가슴이 열리니까요. 그리고 매일 뛰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기준을 정확히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스포츠 의학에서는 운동 강도에 따라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있어요. 이 기준을 지켜야만 부상 없이 지속 가능합니다. 실제로 선수들이나 마라토너들도 이러한 회복 기준을 적용받아 훈련하는데요. 슬로우 러닝은 낮은 심박수와 편안한 호흡을 이용해 지방 연소와 회복을 동시에 하는 구조입니다. 내 몸이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고 뛰고 나서 다음날 개운한 경우라면 매일 뛰셔도 관절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낮은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뛰었다면 하루는 쉬어주는 게 맞습니다. 저도 컨디션 안 좋은 날은 그냥 걷기로 대체하는 편입니다. 만약 매일 뛰실 거라면 보폭을 줄여주세요. 넓은 보폭은 무릎에 충격을 줘서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는 가볍게 무시하기 쉬운 부분이 발 착지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자세를 잡았다면 마지막에 꼭 발바닥이 어떻게 닿는지 느껴보세요. 만약 뒤꿈치부터 쿵쿵 찍는다? 그럼 다시 잡아야 합니다. 발바닥 전체가 닿지 않으면 무릎 충격이 크게 올라오거든요. 슬로우 러닝을 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것도 운동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 신발이나 신고 뛰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멀쩡한 무릎도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캔버스화나 단화입니다. 이런 신발은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재질이라 무릎 연골이 쉽게 닳고 충격이 허리로 갑니다. 특히 오래된 신발은 밑창이 딱딱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비싼 카본화입니다. 멋있어 보이고 비싼 신발은 처음에 좋아 보여도 초보자가 신으면 발목이 흔들리고 종아리 근육이 털립니다. 카본화는 강력한 반발력을 견딜 수 있는 하체 근육이 받쳐줄 때 비로소 제 성능을 내는 신발입니다. 근력이 부족한 초보자가 이걸 신고 천천히 뛰면 오히려 발목이 흔들리고 종아리에 가부하가 걸리기 쉬워요. 셋째는 사이즈가 딱 맞는 신발인데요. 뛰다 보면 발이 붓기 때문에 딱 맞는 신발은 발톱이 빠지거나 물집이 잡혀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발바닥이 신발 앞코에다 멍이 들기 때문에 딱 맞는 제품은 러닝용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슬로우 러닝 성공의 상당 부분은 장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류가 너무 많죠. 쿠션화, 안정화, 카본화, 레이싱화까지 뭐가 좋은지 헷갈리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먼저 카본화는 반발력이 좋고 속도가 빠릅니다. 단점은 발목 힘이 약하거나 속도가 느릴 때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음은 가장 흔하게 쓰시는 쿠션화입니다. 간편하고 충격 흡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강력한 보호력을 보입니다. 단점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너무 푹신하면 무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화는 발목을 잡아줄 수 있어서 평발이거나 자세가 무너지는 분들께 유리합니다. 단 너무 딱딱하면 발바닥이 아플 수 있고 무게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럼 뭘 신는 게 좋을까?
저는 일반적으로 쿠션감이 적당한 안정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발목도 잡아주고 충격 흡수도 안정적이거든요. 다만 체중이 많이 나거나 무릎이 결정되는 경우는 쿠셔너를 신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러닝 전용 신발만 써야 합니다. 일반 스니커즈는 쿠션이 없어서 관절을 고장낼 수 있습니다. 뛰고 나서 다리에 남은 묵직한 통증은 근육통일까요? 사실 대부분은 피로 물질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 강도가 높은 날에는 근육에 젖산이 쌓이면서 통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럴 땐 쿨다운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쿨다운은 회복 보조제로 심박수를 천천히 낮춰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본 운동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5분 정도 추가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끔 파스나 찜질을 쓰신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통증 완화에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통증이 심한 부위에 뜨거운 찜질을 하게 되면 염증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냉찜질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러닝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몸 관리가 안 되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너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줘야 하는데요. 하루 한 번 이상 뛰는 분이라면 1, 2주에 한 번은 전신 마사지를 꼭 해주세요. 폼롤러를 사용해주면 좋지만 없다면 테니스 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을 문지르면 됩니다. 우리 몸에도 에너지 필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컨디션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피로감이 많이 낀 경우는 더 자주 쉬어야 합니다. 잠이 잘 안 오거나 몸이 무거울 경우는 회복이 덜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뻣뻣한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뭔가 걸려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운동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 뛰지 않을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시는 게 좋아요. 하체에 피가 물려 부종이나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첫째, 호흡은 코로만 편안하게. 둘째, 보폭은 좁게 총총총. 셋째, 신발은 러닝 전용 제품만. 넷째, 쿨다운과 냉찜질로 통증 방지. 다섯째, 주기적인 스트레칭으로 부상 방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러닝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주세요.